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8, 9, 12 세 가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로 오늘 정치권 뒤숭숭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각 당의 반응부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4년간 대표했던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였던 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진실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조사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충실한 조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지못해 출두하는 것이겠지만 출두해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찰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면서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정치권의 반응을 들어보셨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른 당들과 약간 좀 입장을 달리하는 듯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개 메시지 발표 시간도 검찰 출석 이후로 좀 미뤘다고 하죠?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면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안전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 했는데 네네. 나머지 부분 가장 핵심 메시지는 사당이 같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진실 그대로를 얘기해달라.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범죄로 인해서 얼마의 처벌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고 대통령이 탄핵되게 된 그 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네. 우리가 청와대의 소통 시스템 나아가서 국가 통치 체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다음 대통령은 똑같은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뒤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사당 그런 대표 여기 오늘 발표한 분들의 네네. 이런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들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법률적 기준에 의하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서 출국 금지하고 신속하게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사법의 대원칙과 정의를 권력이 자리에 있든 없든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라는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나 우리나라의 어떤 격이나 이런 차원에서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가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명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구속 수사에 대해서요. 이재명 시장의 입장만 빼고는 나머지 주자들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유권자들의 어떤 역풍을 우려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바라보면은 네. 세 사람은 구속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불구속을 주장합니다. 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같은 경우는 불구속을 주장하는 거고 명시적으로 구속을 주장하는 거는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그리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은 구속을 주장하는 사람은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희정 지사는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구속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얘기는 내심적으로는 구속을 바라는 얘기를 그냥 겉으로 하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조심하는 건 맞네요, 그러면. 예, 구속을 원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밖으로 드러냈을 때 보수 계층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그렇죠.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그런다 해서 네. 만약에 이 불구속으로 하라고 하면 자기의 지지자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네. 자, 유승민 의원. 지금 뭐, 하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표현이 조금 소극적이고 다를 뿐이지 그래도 구속에 대한 입장은 원리와 원칙은 맞다. 그렇죠. 세 사람은 결국은 구속을 주장한 셈이죠. 네. 뭐 일단은 유승민 의원은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당을 나온 사람 아닙니까? 유승민.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대구 동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아주 이렇게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그쪽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찍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속수사라고 하면 더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인 원칙대로 불구속 수사해라. 라는 식으로 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이 지금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대선 판도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실제로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우리 전문가 4명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종대 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 생각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분명히 대선 판도에 영향은 미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선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게 되면은 보수층의 어떤 결집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제가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씀드려요.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 예, 문재인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런 건 얘기를 대선 주자들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직 대통령의 구속 자체는 결정적인 영향은 못 미친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심정숙 차장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는 하는데 수입은 대통령 모습 계속 검찰청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 거 수갑찬 모습 분명히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거고 보수층 결집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층이 결집하고 마치 친박 정치가 다시 뭔가 득세하는 듯하게 그 모양새가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심판 세력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의 후보들 특히나 더 각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뭐 대연정이나 뭔가 화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적폐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얘기하는 더 강한 좌쪽에 있는 후보가 훨씬 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의 생각은요? 네, 그동안 지금까지도 검찰 또한 특별검사 단계에서의 의혹이었습니다. 혐의였죠.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초로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발과 반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결집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불쌍하다고 지지하고 또한 과거를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실망해서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당당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대쪽에 섰던 후보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정보 차장의 생각은요?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죄송합니다. 네. 제 생각은 이미 선 반영됐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찍을까 혹은 대선에 어떤 결과를 자기가 가져올까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미 동정할 사람들은 다 동정을 하고 있고 분노할 사람은 다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속됐다고 해서 탄핵보다 훨씬 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은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구속은 탄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새롭게 동정을 한다거나 새롭게 지지를 보낸다거나 아니 새롭게 분노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은 아마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수층의 지금 1위 후보로 달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누워요. 그런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가 누워요. 미리 누워버려요. 지금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것은 딱 한 군데일 겁니다. 그 사람이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고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할 거예요. 네. 자,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 뭐 바람이 불면 스스로 그냥 누워버린다. 한 사람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지금 저 홍준표 지사가 하는 지칭하는 그 한 사람. 홍 지사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정답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분이 아닐까라는 것은 제 추측이고요. 어쨌든 홍준표 지사 저렇게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지고 부안으로 달려간 이유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구 주자로서 뭔가 이제 나는 TK나 영남의 어떤 보수보가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우파의 후보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부안을 두 번째 방문지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